우리 데이터베이스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정의부터 잠깐 살펴보죠. 특정 용도에 맞게 수집된 상호 관련된 자료들의 집합, 대량의 자료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DB라고도 우리 부르잖아요. 그게 대량의 자료들의 집합이고요.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놓은 겁니다. 음, 정보나 지식을 수집한 게 데이터고, 데이터들의 집합, 그게 대량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그런 데이터베이스 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액세스고요. 근데 이 액세스는요, 객체로 관리를 하거든요. 데이터를 관리할 때. 그러니까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객체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편집하고 또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객체가 주 객체거든요. 액세스는요, 이 네 가지 객체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시험 시에도 어, 뭐 테이블 관련된 문제 먼저 나오고, 네. 그리고 그다음 폼 관련된 문제, 그다음 보고서 관련된 문제, 마지막에 이제 쿼리 관련된 문제 나오면 끝나거든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거의 뭐 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객체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액세스에서는. 아마 오늘은 테이블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료를 관리할 때 이런 객체들로 DB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오늘은 아마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표인 테이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시험에도 제일 첫 번째 문제가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서 작업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액세스 2권 데이터베이스 책 10페이지에 필요한 실습 파일 한번 열어보시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왔어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작업 파일에 1장 출제 유형 1번 폴더에서 출제 유형 01 문제 열어서 해봅니다. 액세스 실행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엑셀이 아닙니다. 우리 윈도우 시작 단추 눌러서 액세스 바로 A로 시작하는 거라서 바로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정 안 보이면 ACCDB 이렇게 검색해서 쳐가지고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액세스 실행해서 열기로 찾아보기로 열어보세요. 저처럼 이러한 그 객체들 이 왼쪽 의 창은 탐색창이라고 하거든요. 액세스는 이 왼쪽에 탐색창에서 보통 개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방금 얘기한 주 개체들이 다 있네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만드는 거는 쿼리밖에 없고요. 우리가 뭐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를 만드는 일이 이제 맨 마지막 작업에 나올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폼이나 보고서 쪽들은 전부 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편집하는 쪽들이 나올 겁니다. 시험시에. 만들려면 이제 만들기 탭에 가서 뭐 테이블 디자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10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업무 평가 테이블을 뭐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 평가 테이블을 저처럼 탐색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렇게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세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CSS.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이게 마우스 오른쪽 열기로 여는 거랑 똑같은 건데 더블 클릭해서 열거나 열기로 여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눈에 그냥 보이는 보기가 돼서 여기서 요구하는 뭐 기본 키를 설정한다든지 뭐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을 준다든지 그런 게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연 사람은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면 되고요. 근데 애초에 여실 때 마우스 클릭 디자인 보기로 여는 게 거의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체가 열려 있을 때는
디자인 보기는 컨트롤 쉼표,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는 컨트롤 마침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테이블을 뭐 더블 클릭해서 열었든, 뭐 디자인으로 열었든, 이렇게 열려 있는 가운데 컨트롤 쉼표, 컨트롤 마침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계속 바뀌어요. 보기가. 좀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마침표를 누르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뀔 거고, 컨트롤 쉼표를 누르면 디자인 보기로 바뀔 것입니다.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습하는 거니까. 업무 평가를 이렇게 뭐 더블 클릭해서 열든 디자인으로 열든 열어놓고 컨트롤 쉼표, 컨트롤 맞춤표 막 이렇게 누르면 막 바뀌잖아요. 자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업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디자인으로 보세요. 디자인으로 컨트롤 쉼표를 누릴 때는 여기서 이제 어, 첫 번째로 그 업무 평가 테이블의 4번과 평가 연도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번과 평가 연도에 대해서 이 두 개를 잡고 기본 키, 이 열쇠 보입니까? 열쇠? 이 기본 키 달아주시면 됩니다. 4번과 평가 연도는 두 개가 기본 키가 달려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잘 됩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만 찍고 하면 안 되거든요. 왔다리 갔다리밖에 안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를 찍고 우리 떨어진 거 잡을 때 컨트롤 키 눌러 잡는 거 아시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얘를 찍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잡아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 키 두 개로 이렇게 딱 가게 되죠. 아, 이 기본 키가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오늘 또 뒤에 관계도 나오겠지만 그 관계 테이블 키를 연결하는 작업에서 기본 키가 그 레코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테이블에서 레코드 하나하나를 구분해주는 필드입니다. 네, 그래서 고유 인덱스라고도 하는데 그 식별자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 이런 걸 구분하는 역할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키로 많이 활용되는 게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우리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 다 다르죠. 고유 값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구분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기본키는 하나만 설정하는 게 필드 하나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방금 우리 두 개를 기본키로 했죠. 두 개를 기본키로 하는 건 어떤 말로 그 얘기를 하냐면 슈퍼키라고 일명 슈퍼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 이상의 필드를 지금 우리는 슈퍼키로 설정 기본키로 사용했습니다. 필기 시험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쓸 때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만 가지고 기본키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름만 가지고 기본키로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중복될 수가 있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레코드 구분 못하죠? 이거 기본 키는 그 레코드 식별자거든요.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이렇게 분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름만 가지고 분간을 하려면 어떤 사람 홍길동이가 두 명 나오면 분간이 안 되잖아요. 레코드가. 그럴 때는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그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넣으면 이름이 같더라도 전화번호는 다르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 쓸 겁니다. 하나의 필드로만 기본 키로 하기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 이상, 뭐 필드 세 개씩 이렇게 묶어서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슈퍼키고, 방금 우리는 그렇게 슈퍼키로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웨르키는 이제 기본 키의 반대편에 있는, 그냥 기본 키를 참조하고 있는 쪽인데요. 나중에 관계 설정할 때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관계도 들어갈 거거든요. 테이블끼리 연결시키는 작업에서. 기본 키의 반대편에 있는 쪽을 웨르키라고 하고. 이런 게 필기 시험에 나올 때가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액세스 체크 하고 있고요. 10페이지. 1번 문제는 업무평가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가지고 우리가 기본 키 설정을 이렇게 할 때 업무평가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으로 열어서 얘 찍고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얘 찍고 동시에 잡아서 기본 키로 이렇게 열쇠를 딱 쳐준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2번인데요. 2번은 업무평가 테이블, 네, 업무평가와 행동평가 필드에는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어, 업무평가 필드를 찍고요. 혹시 유효성 검사라고 어디서 들어본 기억 없나요? 유효성 검사. 엑셀에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수로만 제한을 건다든지 날짜만 입력 들어가도록 제한을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입력값에 제한을 거는 거였죠. 액세스도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업무평가 필드에는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값은 입력이 안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려면 업무평가를 찍고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뒤에 그 12페이지로 가볼까요? 12페이지. 뒷장에 그 12페이지에 혹시 중간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예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예, 딱 가운데 있는데 12페이지 가운데 쪽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예 해가지고 거기 혹시 between 1 and 8 그런 거 보입니까? between A and B. 요새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엑셀에는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액세스 쪽은요. between A and B 요걸로 많이 하거든요. 뭐와 뭐 사이에 이런 뜻이죠. 음, 0에서부터 100 사이의 값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한 매로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쓰시든지 아니면 이걸 써도 됩니다. 어, 참고로 엑셀은 AND 함수였죠. 엑셀은 AND 함수지만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이 비슷한데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은 AND O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ND를 연산자로 써요. 곱하기처럼 쓰는 연산자거든요. 네, O와도 마찬가지고요. 엑셀은 O와 함수지만 액세스 쪽은 O와 연산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를 쓰든 요거를 쓰든 그러니까 0 이상이면서 100 이하인 것만 가능하겠어. 아니면 between 0 and 100 그래서 0에서 100 사이 값만 가능하도록 하겠어. 네, 그렇게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해보죠. 편한 걸 쓰세요.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업무평가 찍고 하셔야 돼요. 업무평가 찍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 와가지고 between 0 and 100 어? 행동평가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행동평가도 요소검사 규칙에 적어야지 텍스트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 텍스트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오류 메시지 잘못된 값이 들어와서 오류 메시지거든요. 규칙에다가 그거나 같니 0, and 같거나 같니 네. 그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네, 됐으면은 테스트 해볼까요? 얘는 개체 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개체 탭입니다. 탭을 많이 쓸 거거든요, 우리가.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S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세이브. 그러니까 저장을 하시되 혹시 저장할 때 뭐라고 뜹니까? 컨트롤 S 눌러보든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저장을 하시든 저장할 때 뭐라고 뜨지 않나요? 규칙이 그 요소공사 규칙이 설정되면 기존 데이터가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꼭 이렇게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혹시 뭐 그런 말이 있나요? 그 10페이지의 2번 문제에서 규칙을 뭐 설정하시오만 나왔지 기존 데이터를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오 이런 말 없죠? 말 없으면 그냥 아니요 하시면 돼요. 괜히 yes 눌렸다가 내가 조건을 잘못 적어놓고 테스트 해버리면 데이터가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얘가 돌리지를 못해요. 액세스는. 데이터가 한번 바뀌면 실행 취소 같은 게 잘 안 돼요. 레코드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테스트 하시오 하는 말이 있을 때만 예스 하시고 웬만하면 아니오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겁니다. 맞게 조건을 줬다면 테스트를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잘못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 테스트 해버리면 떠가지고 데이터가 엉망돼버리면 테이블이 바뀌면 또 딴 데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니오로 하는 게 지금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저장할 때 하여튼 물어보면 뭐 기존에 데이터 테스트 할 거냐 유효성 검사 규칙 때문에 물어볼 건데 아니오라고 있습니다. 직접 테스트 해보죠. 네. 아까 그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갈 때 컨트롤 쉼표 누르면 컨트롤 마침표 컨트롤 마침표 누르면 갈 수 있으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가보시죠. 아니면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어,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시죠. 새로운 레코드 들어가는 곳에 요 단추 누르는 거고 맨 밑에 레코드 탐색 단추에서 이 별표가 붙어 있는 단추 있죠? 요 단추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레코드 입력 들어가는 곳에 가가지고 업무 평가에다가 만약에 내가 200 엔터 치면 될까요? 안 되죠? Between A and B에 걸린다 하면서 안 되죠? 이런 거 설정한 겁니다. 확인하시고 액세스는 함부로 레코드 막 바꾸거나 입력하시면 안 되거든요. ESC를 두 번 눌러보세요. ESC를 두 번 눌리는 게그 레코드 입력 전체를 취소하는 겁니다. 내가 입력한 거 전체를 취소하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는 사람은 뭐 ESC를 두 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평가 테이블의 직무 등급 필드에는 A, B, C, D, F 이외의 문자는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직무 등급에 아무 값이나 입력 못 들어가게끔 A, B, C, D, F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외의 문자가 입력되면 등급을 확인하세요. 라는 오류 메시지도 표시를 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려면 디자인으로 다시 오셔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직무 등급 필드를 찍고요. 직무 등급의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줄 건데 거기에 A, B, C, D, F만 입력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될까요? 뒤에 다시 12페이지 가보시죠. 12페이지에 그 가운데 쪽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예 해가지고 나오는 거에서 혹시 인, 국민, BC, 이체 이런 거 있어요? 예, 예약어를 쓰면 돼요. 우리 엑셀은 인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액세스는요, 이렇게 인 해가지고 내가 가로 안에 뭘 넣어주면 그 가로 안에 포함된 값만 허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면 OR을 써도 되죠. 예. A, OR, B, OR, C, OR 이걸 써도 되고요. OR 아까 AND 연산자처럼 OR 연산자입니다. 액세스는. 이거나 이걸로 해주세요. 그럼 넣어보시죠. 직무 등급 필드 찍고 여기 요소는 배표칙에다가요. 인 바로 열고 A, B, F 적어두면 되겠네요. 쌍따옴표는 자동 붙일 거라서 그냥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소검사 텍스트가 있었죠? 요소검사 텍스트에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아까 등급을 확인하세요 해가지고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이게 하나당 3점짜리 문제로 나오거든요. 3점짜리 5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침표 맞들어 먹으면 3점이 날아가요. 요소검사 텍스트에다가 등급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계속해서 4번입니다. 4번은 참 테스트 해보고 싶은 사람은 저장하시고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세요. 저장할 때 또 뭐 그거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그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시죠. 직무 등급에다가 A, B, C, D, F 이외에 다른 값도 넣어보세요.
뭐 내가 S 해서 하면 안 되죠. 등급을 확인하라고 막 그죠? 이제 떠야 되겠죠. 확인하고 ESC 두 번, ESC를 꼭 두 번 누르세요. 입력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4번입니다. 4번은 또 업무평가 테이블의 4번 필드는 S10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와 숫자 4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입력 마스크라는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 4번 같은 경우는 S 뭐 0001, S0002, S0003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네요. 4번이. 그러니까 뭔가 딱 틀이 잡혀 있죠. 앞에는 영문 한 글자가 들어가고 대문자로 뒤에는 숫자 네 자리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번이.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운전면허 번호라든지 뭐 우편 번호라든지 틀이 정해져 있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보시면 됩니다. 그 요성 검사하고 좀 다른 겁니다. 요성 검사 규칙 세우는 거하고 다르게 입력 마스크는 그냥 형식을 정리해서 틀을 잡아놓는 겁니다. 필드에 입력할 그 형식을 정리를 미리 해놓는 거죠. 마스크를 딱 씌워서 그 마스크대로만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생년월일 6자리고 숫자 6자리고 뒤에는 뭐예요? 숫자 7자리죠. 주민등록번호.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0이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 6자리, 숫자 7자리.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인용 마스크를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 겁니다. 어, 근데 그 인용 마스크를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만들려면은 형식 기호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사용자 지정 기호가 있거든요. 이 책에 어디 나오는 거냐면 책의 14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쪽으로 가보시죠. 거기에 보면 그 사용자 정의 지정 기호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습니까? 0, 9, 샵 뭐 이런 게 먼저 보이고 있죠? 사용자 지정 기호.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0이 그 숫자의 필수고요. 9나 샵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 필수라는 거는 절대 빠뜨려 먹을 수 없다. 비워놓고 못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입력 마스크에 빵빵빵을 딱 넣으면요. 아까 제가 주민등록번호 할 때 0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앞에 생년월일 6자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생년월일이 뭐 5자리만 들어가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그럴 때는 0을 써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가 다 채워져야 돼. 숫자로 다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나 샵은 비워놓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선택이라고 돼 있는 애들은 선택적으로 이런 애들은요. 똑같이 숫자만 넣을 수 있긴 하지만 한 칸 띄우고 2, 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999 하면은 공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은 비워놓고 못 넘어가니까 내가 빵빵빵 하면은 무조건 숫자 세 자리가 완벽하게 다 들어가야 되지만 선택들은 비워놓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더하기 빼기 기호를 쓰고 싶을 때는 또 샵을 쓰면 됩니다. 그 필수가 중요합니다. 필수가 많이 쓰이거든요. 비워놓고 못 넘어갔다. 숫자의 필수요. 그다음 문자의 필수는 대문자 L입니다. 여기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문자 A도 있고 소문자 A도 있죠. 그러니까 이 입력 마스크의 그 사용자 정의 지정 기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대문자 L로 하시면 어, LLL 하면은 문자의 필수라서 무조건 글자 세 글자가 들어가야 돼. 숫자는 절대 못 들어가고 글자만 세 글자 완벽하게 딱 들어가도록 할 거야.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물음표는 선택이기 때문에 물음표 세 개를 넣으면 물론 숫자는 안 들어가겠지만 선택이니까 비워놓고 한 칸 띄우고 BC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비워놓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인 게 중요합니다. 문자의 필수 L, 대문자 L. 우리 보통 레터링 하면은 뭐 그 레터링이 막 그런 뭐 알파벳 막 그 문자 같은 거 장식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글자를 뭐 장식하는 그런 효과, 네,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그 문자 글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게 맞나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그 다 되는 것들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대문자 A 한번 봐보세요. 대문자 A도 필수이긴 하지만 한글 숫자, 영문자 다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백 빼고는 다 되는 거거든요. 영문이든 뭐 한글이든 숫자든 다 되는 대문자 A는 구분이 좀 잘 안 가기 때문에 잘 안 쓰이거든요. 근데 딱 그 숫자만 되는 0, 문자만 되는 L 이런 필수 요소들은 입력 마스크를 만들 때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맨 뒤에 그 작다, 크다 하는 기호 있죠? 이것도 중요한데 크다를 앞에 붙이면 무조건 대문자로 바뀝니다. 작다 부동을 앞에 붙이면 소문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문자를 넣더라도 대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앞에 크다를 붙여주시면 그러면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해볼까요? 10페이지로 다시 와가지고 4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업무평가 테이블에 4번 필드에는 S10000, S10000과 같이 그 형태로 영문 대문자 한 개와 숫자 4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디자인으로 보세요. 디자인으로. 컨트롤 C표를 눌리든 디자인 보기로 바꾸고 탭 위에서 바꾸고 그리고 그 4번을 찍고 하셔야 돼요. 4번 필드를 찍고 입력 마스크에다가 먼저 앞에는 영문 대문자 한 글자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다 L. 아까 문자 필수 L이었죠? 크다 L. 대문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뒤에는 또 숫자 4자리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숫자 4개가. 그러면 뭘 쓰면 되죠? 예. 빵빵빵빵. 숫자의 필수인 0을 써야 되겠죠. 이런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4번 필드를 찍고 틀을 만들어 주세요. 크다 L 빵빵빵. 입력 마스크. 네, 문자 L로 하셨는데,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엔터 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인형 마스크를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이렇게 저처럼 정리를 하셨으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세요. 컨트롤 쉼표 눌러서 저장도 하시고요. 물어보면. 맨 마지막 요거 눌러서 밑에 레코드 탐색 단추에서 새 레코드로 가는 이 별표가 붙어 있는 단추 맨 밑에 쪽에 눌러서 거기 딴 데는 클릭해 보면 뭐 밑줄 같은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4번 필드는 딱 찍어 보면 밑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보입니까? 딴 데는 밑줄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클릭해 보면. 근데 4번 필드는 딱 찍어 보면 새로운 레코드 들어가는 곳에 찍어 보면 밑줄이 딱 표시가 나죠. 네. 그리고 제일 처음 칸에 내가 아무리 뭐 공백 스페이스바를 띄우려고 해도 또는 숫자를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죠. 오직 문자만 가능하고요. 소문자를 넣으셔도 여러분이 뭐 한영필 넣어서 영타를 바꾼 다음에 소문자로 넣으셔도 대문자로 들어가면 되고요. 또 뒤에 네 자리는 어때요? 글자가 안 들어갑니다. 공백도 안 들어가고 오직 숫자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네, ESC를 2번 눌러서 입력을 취소해 줄게요. 입력 마스크는 이렇게 틀을 잡아 놓는 것입니다. 유효성 검사하고 차이를 아시겠죠? 형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는. 아, 그리고 입력 마스크, 이 문제는 끝났는데, 입력 마스크가 구역이 있습니다. 첫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부분기호를 그 세미콜론으로 한번 쓰거든요, 엑셀은. 세미콜론으로 해서 구역을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설명도 잠깐 볼게요. 이것도 지금 13페이지에 나오네요.
13페이지 밑에 쪽에, 맨 밑에.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에서 나오죠. 지금은 구역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필요 없으면 그냥 구역을 안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형식만 정의를 하는 게 되는데, 첫 번째 구역이 형식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형식만 정의를 했던 거죠. 입력 마스크에. 근데 두 번째 구역을 내가 만약에 이제 세미콜론을 찍어가지고, 두 번째 구역을 정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중간에 사용한 기호나 그 서식 문자를 포함해서 저장할지 의무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이렇게 하이픈 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연, 월, 일 이런 그과 이제 한글과 조합해서 입력 마스크를 만들게 되면 엔터를 쳤을 때 아마 원 표시 같은 게 막 자동으로 붙거든요. 근데 이 원 표시가 뒤에 나오는 문자를 서식 문자로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액세스는. 그래서 형식 정의할 때도 우리 엑셀에 표시 형식 정의하듯이 뭐 숫자 뒤에 원을 붙여 하면 빵 원 하잖아요. 그러면 액세스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형식 특성에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변하는 경우가 많냐면 원 표시가 자동 붙어가지고 이렇게 변해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지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 나오는 문자를 서식 문자로서 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원 앞뒤로 쌍따옴표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액세스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 표시 뒤에 붙는 이런 서식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하이픈 같은 경우는 그냥 쓰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장하고 싶을 때는 두 번째 구역에 0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지금 하이픈을 넣으면 하이픈이 튀어나올 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제 걸 봐보시면은 우리가 이 정의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하이픈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빼기를 넣었죠, 하이픈을. 그러면 입력 마스크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게, 하이픈 넣은 게 데이터 시트 보기를 했을 때 나와요. 이제는 이 자리에 하이픈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그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이제 넣으려고 해도 내가 하이픈을 적어주는 게 아니고 하이픈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픈을 실제로 문자로 인정해 주고 싶냐? 두 번째 글자로 인정을 해 줄 거냐? 그럴 때는 0을 쓰시면 되고요. 이 하이픈도 내가 포함해서 이 필드에 저장을 시키고 싶으면 0을 쓰면 되고 두 번째 구역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정의해서 0을 쓴다는 것은 이 하이픈도 문자로 인정해 줄 거다. 내가 입력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글자로 인정을 해서 저장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근데 생략하거나 1을 넣으시면은 얘는 눈으로만 보여줄 뿐 실제로 저장되진 않는 거죠. 실제로 필드 값으로는 저장시키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두 번째 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네, 세 번째 구역은 세미콜론을 하나 더 찍어가지고 그 세 번째 구역은 이제 뭘 쓰는 거냐면은 그냥 찍었을 때 아까 밑줄이 나왔죠? 언더라인. 그거 마스크 기호 바꾸고 싶을 때. 그래서 세 번째 구역은 보통 그 표시 문자입니다. 찍었을 때 커서 그 표시 문자가 마스크 기호인데 보통 밑줄 언더라인이 들어가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샵 시험에 이 세 번째 구역에 뭐 하여튼 샵이나 뭐 별표나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딱 쓰면은 이제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구역은 생략을 했고 그러면 이건 눈으로만 보여줄 뿐 저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얘를 저장하고 싶으면 0을 써야 돼요. 세 번째 구역에 샵을 썼죠.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했을 때 여기 맨 밑에 제가 클릭만 해도 이제는 이렇게 붙어. 아까는 밑줄이 나왔지만 이제는 샵샵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시 문자입니다. 표시 문자. 그런 걸 정리할 때 쓰는 곳입니다. 구역의 의미, 첫 번째 구역은 형식, 두 번째 구역은 서식 문자를 포함해서 저장을 치고 0이면 포함해서 저장하는 거, 1이나 생략하면 포함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찍었을 때 표시 문자. 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제 5번 해볼게요. 지금은 뭐 그런 게 필요 없었으니까 우리가 구역을 나누지 않았죠. 그냥 형식만 정리를 할 겁니다. 이제 5번은 업무평가 테이블에 평가 연도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페이지로 다시 왔어요. 다시 디자인으로 보세요. 업무평가 테이블을. 네, 그리고 거기 평가 연도 필드 있죠? 평가 연도 필드 찍고 항상 여기 필드 선택기 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 엉뚱한 필드, 이상한 필드, 딴 필드에다가 그런 설정을 해버리면 딴 필드까지 못 쓰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해당 필드에 여기 필드 선택기에 불이 들어왔는지 디자인으로 봤을 때 내가 평가 연도 필드에 뭔가 속성을 바꾸고 싶으면 이 필드에 필드 선택기가 불이 들어왔는지 그런 걸 꼭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나요? 밑에 쪽에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네요. 이 속성에 대해서 인덱스는 색인이란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기능이죠. 근데 이런 색인 기능을 쓴다는 것은 빠르게 검색하거나 빠르게 정렬할 때 보통 색인 기능을 키는 거죠. 그러니까 색인을 인덱스를 yes로 하게 되면 찾기 및 정렬 속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설명 나오죠? 옆에 쪽에 여기 여러분 화면에서 봐보세요. 인덱스를 yes로 하게 되면은 찾기 및 정렬 속도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진다고 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계속 인덱스 번호가 붙어야 되거든요. 레코드마다. 그러니까 키워드 우리가 인덱싱 한다고 하면은 뭐 어떤 글자만 딱 치더라도 그 관련된 키워드가 다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레코드에 인덱스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레코드마다 그 필드가 인덱스 번호를 넣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거 들어갈 때마다 인덱스 번호가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찾기 및 정렬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코드마다 인덱스 번호가 새롭게 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새롭게 추가되면 좀 느려지겠죠. 자료가. 그리고 인덱스 yes 중복 가능과 중복 불가능은 아니다. 이건 말 그대로인데 중복된 값도 허용을 할 건지 아니면 중복된 값을 아예 못 쓰도록 할 건지 그런 거를 여기서 또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인덱스를 yes로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평가 연도인데 만약에 첫 번째 레코드에서 내가 2020년이 나왔다. 그럼 두 번째 레코드에서도 또 2020년을 쓸 수 있게끔 하려면 뭘로 해야 되냐면 중복 가능으로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무조건 다른 값이 들어가도록 하려면 중복 불가능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에서 2020년 나왔으면 두 번째 레코드에서는 또 못 나옵니다. 중복 불가능으로 하면 무조건 다른 값이 들어가요. 레코드마다 무조건 이렇게 다른 값이 들어오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중복 불가능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은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yes 중복 가능으로 해주세요. 예,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네요. 탭 닫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개체 탭을 이용하세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기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탭을 많이 이용하세요. 저장도 꼭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1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완전 정보 1번 문제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또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이 있습니까?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아까 열어서 작업했었죠? 디자인으로 열어보세요. 네, 디자인 열었으면 거기서 접수 번호와 도서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아까 했듯이 접수 번호하고 도서 코드 쪽을 기본 키로 설정해 주세요. 슈퍼키죠? 얘 찍고
컨트롤 누른 채로 잡으라고 했죠? 떨어진 걸 잡아야 되니까 컨트롤 누른 채로 예측. 이 두 개를 다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접수번호 찍고 여기 필드 선택키 쪽을 찍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구속 코드 찍고 그리고 나서 기본 키. 그다음 이거는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의 주문일자 필드에는 2020년 1월 1일 수요일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문일자 필드가 있죠? 주문일자는 날짜 및 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형식은 따로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본 날짜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해 보시죠. 그 저장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세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날짜, 주문일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 요일까지 표시하는 형식, 연, 월, 일이 한글로 나오면서 요일까지 표시하는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맨 밑에 새로운 레코드 들어가는 이 별표가 붙어 있는 곳에 내가 입력 안 해도 기본 값으로 뭔가 값이 나오게끔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험에서. 기본값. 기본값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현재 날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력 안 해도요, 자동으로 현재 날짜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일자 필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으로 와서 주문 일자 필드 찍고, 일단 형식은 뭘로 하실까요? 형식은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나오거든요. 뭘로 해야 맞겠습니까? 네, 자세한 날짜가 맞겠죠? 지금 기본 날짜 뭐 그런 거는 연월일 하이픈으로 구분되는 거지만 자세한 날짜로 그렇죠? 아니면 형식을 만들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만드셔도 돼요. 우리 엑셀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YYY 뭐 MMDD 표시 형식은 엑셀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혹시 이런 걸로 만들시고 싶으시면 이거 있잖아요. YYYY년 M월 D일 한글 요일을 표시할 때는 뭐였죠? 엑셀에서 AAA. 네. 영문 요일을 표시할 때는 DDDD. 이런 거 아시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셔도 돼요. 자세한 날짜 하기 싫으시면 직접 형식에 적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걸로 하든 뭐 자세한 날짜로 하든 다 될 거고. 그리고 제가 그 기본 값을 여기에 이제 자세한 날짜로 하든 요걸 적든 다 되는 거고요. 적어서 제가 네, 써볼게요. 여러분 자세한 날짜 보시고. 전 적었어요. 그리고 기본값을 현재 날짜가 나오도록 하고 싶거든요. 현재 날짜. 그럼 어떤 함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컴퓨터의 날짜를 가져오고 싶은데 기본값으로. 엑셀이면 뭐죠? 나우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나우는 정확히 얘기하면 날짜 n 시간까지 다 가져오는 거죠. 근데 날짜만 가져오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날짜만을 가져오는 함수. 어떤 함수가 있었죠? 네. 네. 엑셀은 투데이인데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은 뭐다? 아니, 어저께도 우리가 제가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나우는 공통이고, 투데이는 데이트로 쓴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았나요? 어제 비주얼 베이직 할 때, 우리 어제. 그래서 데이트 함수 중요합니다, 데이트 함수.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은 데이트로 쓰면은 날짜만 나옵니다. 참고로 시간만 표시하는 거는 타임입니다. 시간. 현재 시간만 표시할 때는, 엑셀은 타임이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엑셀은 10분 초를 합치는 거고 그러니까 엑세스 쪽에서는 타임 하면은 타임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시간만 표시합니다. 현재 시간만. 이건 날짜만 표시합니다.
데이트를 쓸게요. 기본값으로. 중요합니다. 자주 쓰입니다. 해보죠. 여기서 그러면 기본값을 주문일자 필드 찍혀 있는 가운데 기본값 속성에 가셔가지고 는 데이트 이거 액세스도 는 쓰고 하세요. 그래야 함수 목록이 불러지고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바로 붙는 것도 신경 써야 돼요. 엑셀하고 똑같아요. 함수 쓰는 거는. 가로가 달라붙지 않으면 텍스트로 쌍따옴표 달라붙어서 막 텍스트로 들어가니까 엉망이 돼버립니다. 데이터 함수 더블 클릭해서 가로 열고 닫고 붙여주세요. 가로가 써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저장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세요.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이렇게 막 샵샵샵샵 나오나요? 연럽이 좁아서 그런 것도 똑같죠? 엑셀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주문일자와 주문처 사이의 이 경계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연럽이 좀 맞춰주시고요. 맨 밑에 어때요? 맨 밑에 새로운 레코드 들어가는 곳에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날따라 데이터 함수로 나오고 있네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액세스 쪽도요. 요거 한번 해주실래요? 그 액세스에서 그 파일의 옵션에 가보세요. 액세스에서도 우리가 보안 설정을 좀 바꿔놓고 하는 게 좋아요. 또 액세스도 나중에 비주얼 베이직 작업 나오거든요. 프로시저 하는 그런 거에서 막 막히고 안 되는 컨텐츠 차단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럴 때 그 파일 탭의 옵션에 우리 파일 탭 옵션으로 와가지고 시험장에서는 요거 바꿀 필요 없어요. 보안 센터라고 있습니까? 옵션에 와보면 보안 센터 맨 밑에 있는 파일 탭에 옵션에 와가지고 보안 센터라고 맨 밑에 있는데요. 거기 보안 센터 설정에 보시죠. 보안 센터 설정에 갔을 때 혹시 그 매크로 설정이라고 있어요? 매크로 설정. 그거 저번에 엑셀에서도 모든 매크로 제외되어 있으면 제가 네 번째 걸로 하라고 했었죠. 그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을. 액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차단되는 게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비에서 연습하실 때는 이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포함할 수 있는 네 번째 걸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럼 차단되거나 그런 게 많이 없을 겁니다. 방금 설정한 사람은 액세스를 껐다가 다시 켜서 쓰시면 됩니다. 방금 설정하신 거. 강의장에서 이걸로 돼 있었을 건데 아마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좀 차단되고 열 때마다 뭐 차단되었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뜰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바꾸신 후에 한 번만 바꿔놓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제 확인하고 액세스를 껐다가 다시 켜가지고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우리 새로운 파일 열어야 되니까. 새로운 파일 여는 게 아니고 아까 그 계속 쓰고 있어요. 그 16페이지에 그 완전 정보 1번 문제 계속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일장 출제 유형 1번 폴더에 그 완전 정보 1번 문제가 아까 우리 쓰던 파일 계속 열려 있어야 됩니다. 파일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작업 파일에 일장 출제용 1번 폴더에 완전 정보 1번 문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주세요.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 마우스 클릭 디자인 부분이 아까 2번까지 했네요. 16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의 주문처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속성인데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한다는 것은요. 바로 필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필수라고 따로 있어요, 속성이. 해당 필드에 넣을 값을 가질 수 없도록 한다.
널이란 말이 필기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그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음, 비어 있음 이런 걸 뜻하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알 수 없음, 비어 있음을 뜻하는 용어는 뭐냐? 널, 널 알 수 없음, 뭐 그렇게 외우면 널 도무지 알 수 없어. 그렇게 그래서 널 값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속성은 바로 필수 속성입니다. 아까 임용 마스크도 필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필수 선택. 필수를 예스로 하면 비워놓고 못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특정 필드에 대해서도 그게 중요한 필드면 절대 비워놓고 못 넘어가도록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필수를 예스로 하시면 돼요. 주문처 필드가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주문처 필드를 찍고 필수 속성을 예스로 주세요. 네. 아니오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예스로 바뀝니다. 근데 보통 필수를 예스로 사용할 때는 시험에서 빈문자 허용은 아니오로 미리 돼 있거나 원래 보통 아니오로 돼 있을 겁니다. 빈문자 허용이 아니오로 미리 돼 있거나 아니면 빈문자 허용을 아니오로 하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빈문자 허용은 좀 아니오로 해보실래요?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근데 빈문자 허용이 예스로 돼 있으면 스페이스바 띄우고 넘어가도 통과가 되거든요. 그냥 빈문자 허용이 공백도 문자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스페이스바 같은 것도. 그래서 필수를 좀 제대로 써먹으려면 보통 빈문자 허용을 아니오로 하는 게 좀 일반적이라서 원래 보통 아니오로 돼 있어요. 자동. 그래서 요걸 좀 아니오로 한 다음에 원래 시험에 같은 거 이렇게 나와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필수만 예스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좀 제가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빈문자 허용을 아니오로 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겠습니다. 탭 위에서 나와서 데이터 시트. 네. 또 하기 전에 뭐라 하죠? 필수가 또 들어가도 아까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필수가 맨날 이거 뜨거든요. 저장을 해보세요. 저장을 하면은 뭐라 하죠? 예스. 저장하면 새 규칙에 맞는 테스트 할 거냐? 아니요 하시면 된다 했죠 아까? 문제에서 테스트 하시오 이런 말이 있지 않나? 어차피 막 테스트하는데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잘못 또 이상한 데 주고 테스트하면 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아니요 하라고 했죠.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지금 바꿔서 이제 주문처에 대해서 필수를 줬잖아요. 그럼 주문처 필드를 지우고 넘어가 보세요. 이런 거. 예를 들어 한림 서점을 딜리트로 지우고 엔터를 치면 됩니까? 안 된다고 하죠. 필수 때문에 못 넘어갑니다. 필수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넣을 값입니다. 이렇게 비워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게 넣을 값이거든요. 근데 이런 넣을 값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속성이 바로 필수다. 이렇게 중요한 속성입니다. ESC 두 번, ESC 두 번 눌러서 취소하십시오. 다음 4번인데요.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의 판매 단가 필드에는 반드시 0 이상인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속성을 줄 겁니까?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판매 단가 필드 찍고 반드시 0 이상만 입력 들어가도록 하려면 무슨 속성? 아까 우리 했던 뭐죠? 아까 뭐 0부터 100까지만 입력 들어가도록 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보시면 되겠죠? 판매 단가 찍고 하세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0 이상 크거나 같으니 0 보여주세요. 네, 됐으면 또 마지막에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에 도서 코드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도서 코드 필드를 찍고 아까 인덱스 있었죠? 인덱스 색인 기능으로서 찾기 및 정렬 속도가 높아지고 중복 가능, 중복 불가능 뭐 이런 게 있었죠.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덱스 중복 가능, yes 중복 가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됐네요. 저장하시고 저장할 때 또 뭐 유효성 검사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하시고요. 닫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이와 같이 디자인 열어가지고 완성하는 문제가 처음에 3점짜리 5문제로 제일 첫 번째 작업에서 DB 구축 작업이라 DB 구축 작업에 15점 배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1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통 이제 관계 설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5점짜리 한 문제로. 18페이지로 왔고, 관계 설정은 테이블끼리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테이블에 관련된 자료를 조회할 때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시스 파일을 열어보시죠. 18페이지 필요한 시스 파일은 이제 1장 출제용 2번 폴더 있어요. 출제 유형 0이 문제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업무평가 테이블의 4번 필드는 사원 테이블의 4번 필드를, 또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부서의 부서 코드를 참조하며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관계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맺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될 텐데, 관계가 참 영어로 relationship, 그리고 그 테이블을 다른 말로 보통 필기 시험에서 relation이라고 테이블을 필기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두 테이블, 두 릴레이션 사이에 관련 필드를 연결해서 다른 테이블에 관련된 레코드가 조회하도록 설정하는 게 뭐냐 그런 거 물어보면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설정 그 필기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하여튼 릴레이션이 테이블을 뜻하는 말입니다. 필기 시험에서 릴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테이블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저기 그 사원 테이블 있죠. 한번 더블 클릭 열어보시죠. 마우스 오른쪽 열기로 여셔도 좋고 그냥 디자인으로 연 사람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꾸세요. 데이터 시트 보고. 더블 클릭 여는 게 데이터 시트로 여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첫 번째 사원이 여진석 씨인가요? 첫 번째 사람이? 근데 부서가 무슨 부서인가요? 여진석 씨가? 영업부입니까? 기획부입니까? 총무부입니까? 모르겠죠? 네. 그럼 부서를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진석의 부서를 알고 싶으면 어느 테이블에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 우리가 열어놨는데 사원 테이블만 보니까 혹시 모르겠잖아요. 여진석이가 총무분지 영업분지 뭐 기획분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고 싶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서명이 부서 테이블에 있겠죠. 부서 테이블에 더블 클릭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여진석 씨가 부서 코드가 있었는데 부서 코드가 PT01이에요. 그럼 여진석 씨는 무슨 부서죠? 네, 여진석 씨는 홍보실이고. 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사원과 부서가. 그래야지 여진석 씨가 홍보실이구나. 또 뭐, 누구는 총무부, 유동원이는 총무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기다가 그냥 적으면 되지. 부서명을. 그냥 영업부네, 뭐, 홍보실이네, 총무부네. 여기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부서 테이블 만들어서 따로 옆에다가 부서 코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여기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싹 다 모든 정보를 다 넣으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금 PT01이 홍보실이었죠. 근데 홍보실 사람이 여진석 씨만 있는 게 아니죠. 밑에 신익화 씨도 홍보실이고 또 남주영이도 홍보실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홍보실을 뭐 물론 적을 수도 있겠죠. 홍보실. 근데 적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그 부서의 또 담당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또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서의 그 연락처. 부서 연락처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서 연락처를 여기다 만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새로 물론 만들 수 있겠죠. 부서 연락처 해가지고.
새로 부서 연락처 만들어서 그 부서 연락처가 예를 들어 051에 뭐다. 051에 뭐. 근데 또 밑에 홍보실 시니카 씨 또 적어줄 겁니까? 051에 뭐. 또 여기 또 남주영 씨 홍보실 똑같은 홍보실인데 051에 뭐. 그럼 똑같은 내용이 너무 많이 중복되게 저장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우리가 그냥 부서 연락처 하나만 딱 만들어서 한 번만 적으면 되죠. 051에 뭐다. 한 번만 적고 연결시켜서 찾게 만들면 훨씬 저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중복된 값이 없고, 네. 뭐 사원이 막 홍보실 사원이 100명 있으면 연락처를 100개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연락처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은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필드로만 구성해서 그렇게 저장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 중복되는 내용을 없앨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그 테이블을 정규화시켜서 중복성을 최소화해서 저장을 시키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관계를 맺어놔요. 그래야지 딴 테이블에서 조회해서 이렇게 쓰고 갖다 쓰고 네, 하면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시킬 수가 있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말로 할 때는 최소한의 필드로 딱 부서면은 뭐 부서명, 부서 연락처, 뭐 부서 담당자, 뭐 이렇게 최소한의 필드, 뭐 사원이면 뭐 이름, 뭐 성별, 뭐 그 사원에 대한 속성들. 근데 쓸데없이 막뭐 부서까지 다 집어넣고 사원에다가 뭐 성적까지 다 집어넣고 뭐 업무평가 성적까지 다 집어넣고 이러면은 너무 자료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테이블을 이렇게 나눠서 네, 최소한의 필드로 구성해서 관계를 맺어서 쓰면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시킬 수 있다. 그게 네, 데이터베이스의 이 관계의 목적입니다. 예, 그러면 닫을게요, 이제 이 테이블들은. 열려 있으면 관계 설정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에도 관계 설정 시에는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열려 있는 데이터베이스 도 관계를 설정할 때는 열려 있는 객체는 모두 닫고 닫는다. 우리가 테이블 작업을 하고 나서 관계에 넘어오거든요. 바로. 테이블을 아까처럼 막 디자인 열어서 작업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보통 관계예요. 그럼 열려 있으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관계 설정. 그래서 닫고 하십시오. 이처럼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모두 닫기로 닫고 아무것도 안 열린 상태에서 네, 관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와보시죠.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관계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와야 됩니다. 보통 나와 있는 경우도 간혹 이렇게 미리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테이블이 안 나와 있었잖아요. 네,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테이블 추가를 눌러서 테이블 표시창이라고 2016 낮은 버전 테이블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옆에 이렇게 상위 버전이 이렇게 뜨고 2016 버전이 가운데 뜨고 뭐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시면 돼요. 테이블 표시, 테이블 추가를 눌러서 필요한 테이블들은 지금 다 필요해요. 세 개가. 각각 더블 클릭해서 부서 더블 클릭, 또 사원 더블 클릭, 업무 평가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고 업무 평가 필요하죠. 네. 세 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업무 평가 테이블의 4번 필드는 사원 테이블의 4번 필드는 뭐 이런 말이 있죠. 4번, 4번끼리 연결을 시킬 거고요. 또 그다음 계속 이어지는 말이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참조하면 이런 말이 또 나왔죠. 그래서 부서 코드끼리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쓰면 딱 그 관련된 정보를 다른 테이블에 그 연결된 자료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 키 설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열쇠 붙여줬던 거. 여기서 쓰려고 붙여줘요. 관계에서. 기본 키는 레코드 식별자라고 했죠. 아까 레코드 하나하나 구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 코드가 기본 키잖아요. 부서의 부서 코드가. 열쇠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사원의 부서 코드는 열쇠가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기본 키고 여기가 외래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키는 레코드를 구분하는 식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부서의 부서 코드가 뭐 이런 게 있었죠. PT, PT01, 뭐 PT02, PT03 이런 게 있었죠. 아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다른 값이 들어가야겠죠? 기본 키니까. 중복된 값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기본 키의 역할을 아시잖아요. 레코드 식별자니까 첫 번째 부서, 두 번째 부서, 세 번째 부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중복된 값을 못 씁니다. 기본 키는. 근데 외래 키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래 키 쪽은 중복된 값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PT01 아까 뭐 그 첫 번째 여진석 씨가 PT01 부서 그 코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아까 신익화 씨도 PT01 부서 코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에서는 부서 코드가 중복되는 값이 많이 들어갔었죠. 아까 외래 키. 그래서 뭐 얘는 뭐 같은 부서의 사원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T 공유 부서도 뭐 여러 명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기본 키의 하나와 외래 키의 다수가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본 키는 무조건 중복된 값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럼 관계가 1대 M 관계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에도 그런 말이 나왔죠. 마지막에 그 M 대 1 관계다. 그래서 항상 1인 쪽이 기본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대 M 관계를 뭐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 키가 무조건 1인 거고요. 외래 키가 다인 거예요. 그래서 1대 M 관계로 관계가 맺어지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건 우리가 설정을 뭐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 키가 무조건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참조 무결성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런 말 보입니까? 참조 무결성 유지. 지금 문제에 적혀 있는데 밑에 쪽에. 참조 무결성 유지 이게 뜻이 무슨 뜻을 가지는 거냐면 기본 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만 외래 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키에서 이렇게 PT01, PT02, PT03을 쓰고 있으면 이 외래 키 쪽에서도요 무조건 그거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PT04가 나오면 될까요? 외래 키 쪽에서 PT04 부서는 있지도 않는데 우리 회사에 여기 있지도 않는데 이 사원에서 쓰고 있더라.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전혀 관련 없는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조 무결성 유지는 보통 항상 체크합니다. 시험에서도 관계 설정할 때. 오직 기본키에서 쓰고 있는 것만 외래키에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관련 없는 자료가 안 생기도록 막아야겠죠. 그래서 기본키 역할이 또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필드 업데이트해라 이 말도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관계 설정할 때. 관련 필드 업데이트 이것도 자주 쓰이는데 기본 키의 값이 변경되면 외래 키의 값도 같이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키가 PT01인데 만약에 PT05로 바뀌었어요. 기본 키에서 변화를 줬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외래 키 쪽에서도 싹 다 05로 바뀌어요. 아까 그 여진석 씨하고 신익하 씨하고 전부 다 05로 바뀌어라 자동으로. 기본 키가 변하면 따라 바로 업데이트 해주겠다. 그 말이 지금 나와요. 우리 책에도 그 문제에도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게 관련 필드 업데이트 하나죠. 관계는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똑같은 것들끼리 연결 드래그해서 넣어가지고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 업데이트 이거 체크하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해라. 관련 레코드 삭제라는 옵션도 나중에 그 밑에 있는데 그거는 보통 체크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레코드가 지워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본 키에서 PT02가 지워졌어요. 그러면 그 관련된 레코드 다 지워지도록 해. 밑에 그 연결되어 있는 외래키 쪽 다 지워지도록 해. 그렇게 할 때는 관련 레코드 삭제를 체크하는 거지만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잖아요.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는 레코드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이거 지워진다고 다 지워지면 확인도 못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위험한 일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체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관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해보면 압니다.
일단 4번, 4번끼리 한번 넣어볼까요? 드래그해서 4번, 4번끼리. 기본 키가 얼핏 보면 두 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얘가 슈퍼키잖아요. 슈퍼키는 중복된 값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연도가 다르면 네, 서로 아까 이름이 같더라도 뭐 연락처가 다르면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 키 솔로가 1인 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슈퍼키하고 이렇게 관계를 내줬고. 그래서 기본 키가 솔로인 게 계급이 높아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쪽으로 넣든 반대로 넣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방금 계급이 높다고 한 애가 무조건 왼쪽에 올 겁니다. 왼쪽. 드래그 하는 방향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1인 쪽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4번, 4번끼리 연결시키고 이거 체크해야겠죠? 3조 무결성 유지. 문제에 적혀 있잖아요.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옵션은 설정하시오 했고 그다음 관련 필드 업데이트도 어떻게 할까요? 네,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기본 키의 값이 변하면 참조하는 외래 키의 값도 같이 변할 수 있도록 하시옵니다. 그래서 관련 필드 업데이트 체크. 그다음 관련 레코드 삭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했으니까 체크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이 두 개만 체크 만들기를 해주세요. 항상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옆에 부속 코드들끼리도 연결을 시켜주세요. 부속 코드도 부속 코드에 넣더래. 방향은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넣든 이렇게 반대로 넣든 기본 키가 무조건 왼쪽에 오게 돼 있어요. 관계 편집션에서.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부서의 부속 코드가 1인 쪽으로 가게 돼 있죠.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 관련 필드 업데이트 체크. 레코드 삭제는 할 수 없도록 하시겠으니까 체크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 됐네요. 이렇게 1대 M 관계다 이런 표시가 났으면 됐고요. 관계창은 닫을게요. 그럼 또 이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뜨나요? 네, 당연히 저장해야죠. 예스. 네, 바퀴가 안 보이는 사람은 관계 디자인 탭이 안 찍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그 탭을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저장하고 닫으셔도 됩니다.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기 하셔도 됩니다. 부서 테이블 한번 더블 클릭 열어보실래요? 부서 테이블. 이제는 혹시 더블 클릭 열어보면 옆에 이 플러스 단추 같은 게 붙었나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기본 키였잖아요. 그 기본 키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외래 키들이 다 찾아질 겁니다. 그죠? 부서를 지금 더블 클릭 열어가지고 이 플러스 단추를 눌러보시면 1대 M 관계로 아까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PT01 해당하는 부서의 사원들이 다 찾아진 것이죠. 기본 키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테이블에 그 관련된 자료를 기본 키를 기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 개요. 아, 참, 그리고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19페이지 밑에, 맨 밑에 조인 유형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필기 시험에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실기에는 잘 건드릴 일이 잘 없는데 이 조인 유형은 그 필기 시험에서 그 내부 조인 뭐 내부 조인이 영어로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아우터 조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다시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로 다시 와보실래요? 문제는 끝났지만 여기서 관계선을 정확히 더블 클릭해 보시죠. 이 관계선을 정확히 더블 클릭했대요. 이상한 데서 어설프게 더블 클릭하면 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을 정확히 찍으면 선이 굵어지거든요. 선을 딱 찍었을 때 선이 딱 굵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관계 편집. 그럼 다시 관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근데 여기에 조인 유형이라고 있습니까? 조인 유형 한번 눌러보세요. 조인 유형이 몇 번으로 잡혀 있나요? 조인 유형 눌러보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는 1번이죠. 기본 설정이 항상 1번인데요. 그 1번은 내부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책에 그, 그 내부 조인이라고 적혀 있죠. 영어로 하면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이너 조인. 내부 조인이요. 그래서 항상 조인 속성은 1번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부 조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그냥 모두 연결된 것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그러니까 부서의 부서 코드에 뭐 1번 아까 PT 1번, PT 2번, PT 3번 있고 사원의 부서 코드에 예를 들어서 사원이 PT 1번 부서의 사원하고 PT 2번 부서의 사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유형으로 조인 속성을 쓰게 되면 결과 레코드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것만 가져오지 연결이 안 돼 있는 이런 3번 부서는 보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관계의 목적은 바로 연결된 것만 찾아서 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 속성을 1번으로 내부 조인으로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요. 내부 조인이 하여튼 기본인데 밑에 2번, 3번은 외부 조인이라고 지금 아우터 조인이라고 우리 책에 나오고 있죠. 2번, 3번이 영어로 하면은 아우터 조인이고 외부 조인이겠죠. 근데 이 외부 조인은 일반적으로 잘 안 쓰이지만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불일치 검색 시. 불일치 나중에 우리 불일치 검색 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맨 뒤에 컬이 만드는 쪽에서 그럴 때는 간혹 가다가 2번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연결이 안 돼 있는 이 3번까지 나오도록 하고 싶으면 1번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불일치한 내용까지 검색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불일치 자료까지. 연결이 안 돼 있는 이런 불일치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방식이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은 왼쪽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부서 테이블이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 왼쪽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다 보여줘. 연결이 안 돼 있는 것도. 그래서 2번은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거든요. 2번은 레프트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고, 그럼 3번은 또 반대로 오른쪽에서 연결이 안 돼 있는 것도 다 보여줘. 네. 그래서 오른쪽 3번은 라이트 조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레프트 조인이고 3번이 라이트 조인이고, 근데 라이트 조인은 이론상으로만 있는 거고 거의 안 쓰입니다. 불일치 검색할 때는 거의 2번으로 합니다. 2번. 레프트 조인. 2번이 기본키, 왼쪽에 있는 애가 기본키거든요. 기본키에 있는 거 중에서 혹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다 가져와. 왜냐면 오른쪽에는 기본키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참조 무결성 유지가 돼 있으면 기본키에서 쓰고 있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하여튼 기본이 내부 조인이다. 우리가 바꿀 일은 거의 없어요. 1번으로 조인 속성이 잡혀 있어야지 기본이다. 근데 2번, 3번으로 하면은 불일치 검색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뭐 바꿀 게 없어요. 그냥 조인 유형이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에 좀 나올 때가 있어서 설명을 해봤고요. 확인하시면 되고 관계창 닫을게요. 이제 21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뒤에 완전 정보 1번 문제입니다. 필요한 파일을 또 열어볼게요. 1장 출제력 2번 폴더에서 완전 정보 1번 문제를 열어봅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의 도서코드 필드는 도서코드 테이블의 도서코드 참조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이다. 관계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와야겠죠?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필요한 테이블이 또 안 나와 있죠? 네, 테이블 추가 창 불러가지고 테이블 추가 창 안 열려 있으면 불러가지고 필요한 테이블이 두 개네요.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또
도서 코드 테이블 더블 클릭. 그래서 두 개만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 코드를 참조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 도서 코드는 또 도서 코드 테이블에 도서 코드 참조하고 이런 말로 나오고 있죠. 그럼 도서 코드끼리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도서 코드에다가 드래그.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해야겠죠? 문제 밑에 적혀 있죠?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되도록 해. 그다음 관련 필드 업데이트도 어떻게 할까요?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나왔죠? 그게 관련 필드 업데이트였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 유지 기본 키에서 쓰고 있는 것만 외래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업데이트 기본 키의 값이 변하면 외래키가 같이 바뀌도록 해. 네. 기본 키가 변할 때 외래키가 바뀌는 겁니다. 기본 키가 계급이 높아서. 외래키가 바뀔 때 기본 키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필기 시험에 나오면 기본 키가 바뀔 때 외래키가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체크를 하게 돼 있고 관련 레코드 삭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시고 했으니까 체크하지 말고 만들기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M 대 1 관계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키가 1입니다. 닫기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당연히 저장해야 되고요. 그 관계는 뭐 알고 보면 이렇게 별거 아니죠. 그냥 똑같은 것들끼리 드래그해서 넣고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업데이트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요. 이상한 서로 다른 필드끼리 막 연결되어 있으면요. 점수가 왕창 깎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설정은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뒤에 폼이나 펄이나 뭐 보고서까지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레코드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정보가.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안 나오면 다 점수가 안 들어오면 합격하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관계는 서로 일치하는 필드끼리 잘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서 코드를 도서 코드에 넣어야 되는데 막 어떤 분이 계시냐면 도서 코드를 갖다가 막 접수 번호에다 집어넣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 때나 막 집어넣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제대로 이제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는 필드끼리 문제에서 얘기한 필드끼리 잘 연결해야지 아무 때나 막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걸 주의하시고요. 네, 관계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넘어가 보시죠. 예, 2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 내보내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액세스를 쓰고 있는데 엑셀 파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얘도 CSV 파일 같은 거 가져오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CSV가 뭔지 아시죠? 모르면 안 되는 게 피벗 테이블 할 때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할 때 CSV 가져온 적도 있었어요. 제가 컴마로 구분된 쉼표로 세퍼레이트된 밸류 값이다. 그러니까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그 CSV 그거 가져올 때도 있고. 그러면 외부 데이터 탭에서 만약에 이제 엑셀 파일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외부 데이터 탭에 새 데이터 원본에 가서 파일에서 엑셀로 가져오시면 되고 지금은 이거죠. 외부 데이터 탭에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 그리고 CSV를 가져오라고 한다면 뭘로 가져올까요? CSV 파일을 주면 뭘로? 밑에 쪽에 있는 뭐? 네.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라고. 네. CSV나 TXT는 이걸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걸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 버전은, 2016 버전은 여기에 그냥 아이콘이, 인쇄 데이터 원본이 없고, 이전 버전을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바깥쪽에 아이콘이 그냥 다 있어요. 여기, 이쪽에 엑셀 아이콘이 있고 또 뭐 텍스트 아이콘이 있고 그냥 바깥쪽에 다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2016 버전이면은 이 새 데이터 원본이 안 보일 거니까 그냥 그 엑셀 파일 가지고 보면 엑셀 외부 데이터 탭에 엑셀 아이콘 눌러서 그냥
바로 텍스트 파일 가지고 텍스트 파일 아이콘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은 이제 2021 버전을 치니까 시험 시에는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럼 가져와 볼게요. 네, 저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안 열고 죄송합니다. 열고 파일을 열려있는 파일 다 파일 열기로 찾아보기로 열어보세요. 필요한 파일이 이제 작업 파일에 일장 출제 유형 3번 폴더 있습니다. 출제 유형 3번 문제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직급별 호봉 XLSX에서 또 범위에 정의된 이름 직급별 호봉을 가져와 이런 말이 나왔죠. 지금 그 직급별 호봉 XLSX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고 또 정의된 이름 직급별 호봉을 가져와라 이런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정의된 이름 직급별 호봉을 가져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직급별 호봉 XLSX에서 범위에 정의된 이름 직급별 호봉의 내용을 가져와. 어, 정의된 이름 가져오라. 시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워크시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엑셀에서 이름 정의한 적이 있었죠? 수식의 이름 정의로 그 시나리오 작성할 때 어떤 셀을 딱 찍어놓고 이름 정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수식의 이름 정의. 그 정의된 이름을 또 골라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탭에 아까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로 한다 했죠? 불러보시죠. 네, 클릭하고 찾아보기로 찾으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파일이 시험 시에는 어디 있냐면 C 드라이브에 DB 폴더에 있습니다. 문제지에 적혀 있습니다. 시험 칠때 하여튼 문제지에 C 드라이브에 뭐 DB 폴더에 있다 외부 데이터 위치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찾으세요. 로컬 디스크 C에 가서 거기에 DB라는 폴더가 있을 거니까 그 DB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그 안에 바로 있어요. 찾는 파일. 엑셀 같으면 OA 폴더 있습니다.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할 때는 C 드라이브에 OA 폴더를 또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OA라는 폴더가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저장해 놓은 그 커말급 폴더에 가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의 작업 파일에 일장 출제 유형 3번 폴더 있겠네요. 네, 거기 가서 직급별 호봉이라는 파일이 있습니까? 네, 불러보시죠. 일장 출제 유형 3번 폴더에서 직급별 호봉을 선택해서 열고 네, 단 이제 이 1번, 2번, 3번 옵션이 있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새 테이블로 생성을 할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복사를 해서 추가할 건지 아니면 원본이 바뀌면 따라 바뀌도록 연결시켜서 가져올 건지 연결 테이블로 가져올 건지 세 가지 옵션이 다 달라요.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은 1번, 2번, 3번이라면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문제에서 마지막에 그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직급별 호봉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1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결 테이블로 가져오시오, 뭐 아니면 뭐 어떤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뭐 사원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뭐 그랬으면 뭐 2번이나 3번을 쓸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첫 번째 옵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옵션으로 하고 확인. 그리고 이거 이제 물어보나요? 워크시트를 가져올지, 이름을 가져올지 물어보죠. 뭐 가져올까요? 문제에 적혀 있었잖아요. 이거겠죠? 시트 말고 이름. 그리고 어떤 이름? 직급별 호봉이라는 이름. 네. 지금 이름이 막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시트를 선택해서 가져올지, 이름을 선택해서 가져올지, 그런 걸 잘
그 문제에서 워크시트 가져오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문제에서 뭐 사원별 성적 워크시트를 가져와 했으면 시트로 가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름으로 직급별 호봉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그다음에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습니까? 문제에도 적혀 있고요. 첫 행은 열 머리글이 그리고 여러분이 딱 봐도 맞잖아요. 이거는 체크가 돼야 되겠죠. 체크를 풀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1번 레코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직급 필드, 이봉급 필드, 필드의 이름인데 머리글로 써라. 딱 봐서 맞으면 체크하세요. 다음. 그리고 필드 옵션에 대한 말은 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급을 긴 텍스트로 하라든지 뭐 기본급을 뭐 통화 형식으로 하라든지 뭐 그런 말 없죠. 네, 그런 거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만히 냅두면 돼요. 기본 설정 그대로. 어떤 필드를 가져오지 말라든지 안 가져올 수도 있고 한데 말 없으면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다음. 기본 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음으로 설정하시고 우리 같은 경우는 추가되고 있거든요. 기본 키가 1, 2, 3, 4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돼가 1년 번호라고 하는데 1년 번호에 번호가 1, 2, 3, 4, 5 중간 1년 번호에 기본 키가 추가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기본 키 없음으로 해라. 없음. 다음 마지막에 테이블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은 직급별 호봉 테이블 생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직급별 호봉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해서 마치 직급별 호봉 엑셀 파일을 직급별 호봉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이 떴으면 된 겁니다. 뭐 가져오기 단계를 따로 저장하시오 이런 말은 없죠. 그냥 이건 체크 안 하고 그대로 마치하시면 됩니다. 닫기. 생성이 됐네요. 직급별 호봉이라는 테이블이. 엑셀에서 가져온 겁니다. 들어간 거. 새 데이터 원본도 엑셀에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 뒤로 가볼게요. 27페이지로 또 와보시죠. 역시 외부 데이터 파일 열어서 할게요. 완전 정복 1번 문제입니다. 완전 정복 1번 문제 열어보시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신간도서 XLSX에서 또 범위에 정의된 이름 신간도서를 가져와 신간도서 테이블 생성하시고 그럼 아까랑 비슷하네요. 또 정의된 이름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죠. 여기도 혹시 범위에 정의된 이름 신간도서를 가져오 그런 말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엑셀 파일 우리 가져올 때 아까처럼 신간도서 엑셀 파일 가져와야 되니까 외부 데이터 탭에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 이전 버전 사용자는 여기 엑셀 아이콘이 바로 있다 했습니다. 이 아이콘이 이쪽에 바로 있어요. 그거 눌러서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찾으세요. 찾아보기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파일은 신간도서입니다. 신간도서 엑셀을 선택해서 열고 그리고 1번, 2번, 3번이라면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아까랑 똑같네요. 얘도 1번으로 해야겠죠? 신간도서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거죠.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신간도서 테이블 생성하시오 했기 때문에 1번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있으면 확인. 그리고 뭐 가져올 겁니까? 이름이 있는 범위로 바꿔서 문제에서 신간도서라는 이름을 가져와 이런 말 나왔죠?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시트를 가져올지 이름을 가져올지는 문제에 적혀 있어요. 이름 범위 신간도서 이름으로 선택됐으면 다음 퍼탱은 열 머리글이 맞습니까? 네. 딱 봐서 맞으면 체크하세요. 문제에서도 적혀 있지만 저탱은 머리글이 적혀 있지만
가서 맞으면 체크하고 머리글이잖아요. 체크 풀면 내려가니까 체크를 해서 머리글로 쓰겠어. 다음 그리고 필드 그 옵션에 대한 말이 있나요? 여기는 하나 있네요. 아까는 없었는데 도서 코드 데이터 형식은 정수로 설정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도서 코드가 지금 실수 더블로 잡혀 있지 않나요? 실수 더블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정수로 설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숫자 형식도 보면 뭔가 많아요. 다 차이가 있어요. 바이트 하면 0부터 255 사이에 정수만 넣을 수 있고요. 바이트가. 그리고 표현 범위가 다 달라요. 그냥, 그냥 정수하면은 뭐 마이너스 32,000에서 뭐 플러스 32,000, 막 64,000 정도의 표현 범위를 가지고 네, 정수롱은 또 정수보다 훨씬 표현 범위가 넓어요. 정수롱은 억 단위거든요. 약 마이너스 뭐 20억에서 플러스 20억 그 정도 하여튼 억 단위로 그러니까 표현 범위가 다 달라지는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형식을 정확한 걸로 해주셔야 돼요. 정수하고 정수롱도 다른 겁니다. 표현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정수롱이 훨씬 저장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정수로 해라. 지금 넣었거든. 일반 정수로 하고 됐으면 단. 그리고 기본키에 대한 말이 있나요? 기본키. 문제에서 도서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해라 이런 말이 나왔죠. 우린 아이디 1년 번호 1, 2, 3, 4 번호분은 1년 번호가 또 추가되고 있는데 기본키로 추가되면 안 되고 기본키 아까는 없음으로 했지만 지금은 선택으로 가가지고 기본키 선택 도서 코드가 기본키의 역할을 할 수 있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도서 코드가 다 다른 값을 쓰고 있죠. 레코드마다 다 다른 값을 쓰고 있어서 기본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네요. 기본키로 도서 코드 잡아주시고요. 기본키 추가되면 안 되고 선택해서 도서 코드가 기본키야. 이렇게. 다음 마지막에 테이블의 이름은 신간도서 테이블 생성하시고 했으니까 신간도서 이름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간도서 이름 그대로 마침 하시면 되겠네요. 네, 됐으면은 이렇게 신간도서 엑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이 뜨나요? 저처럼. 네, 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뭐 책은 그냥 이걸로 끝났는데, 아까 다른 옵션들이 있었잖아요. 그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할 때, 우리가 자꾸만 첫 번째 옵션으로만 했는데, 다른 옵션도 한번 써보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방금 그 신간도서 이거 디자인 한번 열어보실까요? 방금 신간도서 이거 우리 가져온 거잖아요. 외부 데이터. 디자인 열어보세요. 거기 기본 키가 도서 코드로 방금 가져왔죠? 그 도서 코드 기본 키 좀 풀어주실래요? 디자인 열어가지고. 도서 코드를 기본 키에서 해제해 주세요. 다시 눌러가지고. 도서 코드 찍고, 기본 키 풀고, 저장하고, 닫을게요. 왜냐면 제가 신간 도서를 여기다 한 번 더 가져오고 싶거든요. 근데 기본 키가 돼 있으면 중복된 값을 못 쓰기 때문에 더블로 못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기본 키를 풀고, 저장하고 닫았어요. 저장하고 닫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가 지금 더블 클릭 열어보면 레코드가 지금 5개 밖에 없거든요. 5개밖에 없는데 제가 신간도서를 여기다 한 번 더 불러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코드가 10개가 딱 되도록 해보고 싶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불러와 볼게요. 여기다 추가해서 집어넣는 거죠. 신간도서 테이블에다가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 킨 해제해달라고 했던 거 디자인에서 신간도서는 다 드셔도 됩니다. 갖고 그럼 아까처럼 외부 데이터에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로 그 파일에서 엑셀 클릭하셔가지고 또 찾아보기로 신간도서를 똑같이 찾으세요. 찾아보기 하셔서 신간도서를 또 부르고 단 이번에는 두 번째 옵션을 누릅니다. 신간도서를 부를 때 다음 테이블에 약간 새 테이블로 가져왔지만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잡은 추가로 하고 그 테이블은 신간도서 테이블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아까 기본키를 푼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또 집어넣을 때 중복된 값이 발생하면 기본키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키를 풀고 하라고 연습하라고 한 거고요. 신간도서로 가져오겠어 해가지고 두 번째 옵션으로 해서 기존의 테이블에 추가하겠다로 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도 아까는 똑같이 이름 범위로 하고요.
신관도서 이름으로 해서 다음. 그리고 뭐 머리글 뭐 풀지도 못하도록 돼 있죠. 서로 맞아야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일치해야지 넣을 수 있고 그대로 다음에서 마침하면 됩니다. 마침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뜨나요? 신관도서 엑셀 파일을 신관도서 테이블에 가져왔다. 그러면은 닫기 하시고 한번 열어보세요. 신관도서 테이블을. 신관도서 테이블 더블 클릭 열면 아까는 5개의 레코드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게 더 추가됐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옵션도 한번 써봅시다. 이거 신한도서 테이블 닫고 계속 외부 데이터에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로 또 불러올게요. 똑같이 지금 외부 데이터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 가보세요. 아까 신간도서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다른 파일이 하나 더 있었죠. 엑셀 파일. 아까 그게 직급별 호봉인가 하는 애가 있죠. 지금. 그거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단 연결해서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파일에서 엑셀로 해서 직급별 호봉을 선택하시고 찾아보기로. 직급별 호봉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는데 세 번째 옵션을 써볼래요. 연결 테이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연결 테이블로 가져오겠어. 직급별 호봉을 선택해서 뭐. 확인. 세 번째 옵션을 하셨죠? 어, 아까처럼 이름 범위 가져오세요. 이름이 있는 범위, 직급별 호봉. 다음. 선택은 머리글이 맞죠? 그대로. 체크되어 있는 그대로.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직급별 호봉, 그냥 연결 테이블 이름 직급별 호봉 그대로 마침 해보세요. 그럼 혹시 이런 말이 뜨나요? 연결했습니다. 이런 말이 뜨나요? 네. 그럼 확인하시고 연결이 돼서 얘는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콘도 지금 엑셀 아이콘이 딱 들어가 있고 여기에 요거 그 연결 테이블 관리자 한번 눌러보실래요? 위에 연결 테이블 관리자를 눌러서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결 테이블로 가져오면 연결 테이블 관리자에서 요걸 체크할 수 있죠. 얘를 체크해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원본이 바뀌었을 때, 엑셀 원본이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여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테이블 관리자를 통해서 체크해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새로 고침했으면 그냥 닫기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